자, 다음 9번입니다. 수열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좀 적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아마 시간을 썼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 2, 3, 4 집어넣기 시작하고 규칙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한 최소 6칸까지는 넣어줘야 규칙이 나와요. 그것도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2개씩 묶어줘야 규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단지 이제 이 문제의 본질적인 포인트만 빨리 찾아드리면은 이거예요. 풀마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건데 그 풀마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 여기 있는 얘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겠다? 갈라쳐서 하겠다라는 마인드. 홀수 10개, 짝수 10개를 분리시켜서 인덱스를 분리시켜서 하겠다라는 그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최근에 뭐 많은 책에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A에 2K-1, A에 2K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실제로 여기 1 넣으면 A1, A2, 2 넣으면 A3, A4, 3 넣으면 A5, A6 이런 식으로 쭉 10세트가 더해지는 거니까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요거 구하시면 되고 요거 구하시면 돼요. 되셨죠? 첫 번째 A의 2K-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K-1이니까 여기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1이 되죠. 냅두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여기에 2K 빼기 1 들어가 봐요. 그러면 10K-4 그쵸? 거기에 더하기 여기에 2K-1 넣어주시면 6K-3 4 요렇게 되죠. 계산하시면은 16K니까 나누기 2하면 8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2K를 구하시면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2K를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홀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음수가 되었으니까 음수 빼내시고요. 2분의 이번에는 뭘 집어넣는다? 2K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10K 더하기 1 될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게 앞에 음수 있고 더하기니까 따로 처리할게요. 더하기 2분의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 2K, 6K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항부터 10항까지의 얘네 둘을 더하면 되는 거죠. 얘네 둘을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6K에 마이너스 5 되나요? 요렇게. 그 다음 시그마 계산하면 되죠. 6 앞으로 튀어나갔고요.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합은 55죠. 거기에 상수는 곱하기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280 정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홀짝수 인덱스 나눠서 더하겠다라고 들어가줘야 좀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요. 그냥 넣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이런 홀짝수 인덱스를 대놓고 낸 적은 없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는 2021년 3월 학력평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7번 정도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 외에 이런 어떤 홀짝수 인덱스들을 대놓고 내는 문제는 거의 메이저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고 이런 매대프에서만 주구장창 내고 있다. 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0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생겼다. 이거 2차 함수네요. 왜 그렇죠? 여기가 정적분, 적분 구간이 상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상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적분값은 그냥 어떤 상수 C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곡선 x제곱 프라임 x와 이건 뭐죠? 요건데요? 그쵸?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와 x축 및 두 직선 마이너스 1과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일 때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일단 fx가 뭐냐면 넣어보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c 요거죠. 요거예요. 그럼 얘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x제곱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럼 이거의 그림은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접하고 뚫는 거니까. 근데 항상 문제를 항상 끝까지 읽어보아야 돼요. a가 2보다 크다면서요. 맞아요? a가 2보다 큰 거니까 2분의 a는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쵸? 따라서 접하고 뚫는 건데 요가 0이 되어지는 거고 요걸 제가 그냥 치환할게요. 요거를 제가 그냥 hx다라고 둬도 괜찮죠? 네, 그냥 hx라 둘게요. 접하고 관통하는 지점인데 여기가 2분의 a겠죠. 왜냐하면 2분의 a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끝까지 좀 봐주셔야 돼요. 문제를 끝까지 좀 봐줘야 우리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대충 여기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죠. 결국 이거의 넓이가 4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한 번도 위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적분값이 뭐라는 거예요? 적분값이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예요. 적분값이. 그 말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적분값이 마이너스 4다 요 뜻이에요. 끝났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요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4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4. 항상 위끝 아래끝 서로 부호 반대면 뭐부터 떠올립니까? 기함수 우함수 떠올리는 거죠. 네, 기함수는 삭제시키고요. 그럼 뭐만 하시면 돼요? 우함수만 2배 해주시면 되죠. 0부터 1까지에 이거 2배 튀어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a 거기에 이제 x의 제곱 얘는 그냥 3분의 1인 거잖아요. 네, 3분의 1이 될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4 요렇게. 따라서 a는 얼마다? 6이 돼주면 되겠죠. 네, a는 6입니다. 따라서 a가 6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a가 6이고요. c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거기에 f1을 구하라. 여기 1 넣으시면 정답. 정답은 네, 마이너스 9 정답이네요. 그래서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상수로 치환하시고 네,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케이스 1, 뭐 케이스 2 이랬으면 조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여기 끝까지 안 읽고 그냥 여기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끝까지 읽어주고 뭔가 덤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양수라고 줬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기가 4B니까 보통 이렇게 주는 거죠. 확인만 합시다. 원래 주기 2파인데 2B분의 파이로 나눠주는 거니까 정말 4B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 4b를 주는 거죠. 이것도 솔직히 좀 그래요. 네, 자꾸 이렇게 주니까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냥 y는 루트 3x. 굳이 멀쩡하게 있는 걸 굳이 루트 3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60도다. 1대 루트 3대 2 또 써라. 뭐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A에서부터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뭐 쭉쭉쭉 돼 있네요. 자, 가보시죠. 일단 주기가 4B니까 여기가 2B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1대 루트 3대 2예요. 1대 2대 루트 3. 그렇죠? 1대 2대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요게 B겠죠? 1대 2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내려주시면 또 다시 한번 얘가 2대 1이잖아요. 요게 뭐예요? 2분의 B예요. 그럼 얘가 다시 1대 루트 3대 2니까 요게 뭐예요? 2분의 루트 3B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바로 튀어나오죠. 어떻게? 2분의 B, 2분의 루트 3B 이렇게. 혹시나 여기에 뭘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이 점이 여기 위의 점인 거니까 여기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나요? 여기 x 대신에 2분의 b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b 약분되고요. 4분의 파이네요.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네요. 2분의 루트 2a가 함수값이네요. 즉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셔야 돼요? 2분의 루트 2a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틀린 거 없죠? 네. 자, 그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이러나 저러나 주기성, 대칭성 쓰셔야 되는 건데 항상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점대칭은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는 이 점에서 대칭성이 일어나죠. 맞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대칭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찍을 수 있냐면은 이 점에 대해 점대칭이니까 x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x좌표는 x좌표들의 합의 평균 센터가 2b가 돼야 돼요. 센터가 2분의 b에다가 뭐 더하면 4b가 돼요. 더해서 4b가 돼줘야 나누기 2하면 2b잖아요. 그럼 더해서 4b가 되게 하세요. 2분의 7b 2분의 7b가 되어줘야 여기 있는 얘랑 더해서 2분의 8b 바로 4b가 되어지고 센터 포인트는 2b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점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요 높이랑 여기 있는 요 높이 똑같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b 혹은 이게 뭘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음수 붙은 거니까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또 뭐가 돼요? 선대칭이죠. 여기가 3b가 되어지므로 이 3b에 대해서 선대칭이 돼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찍으려면 이거랑 합해서 뭐가 돼야 돼요? 6b가 돼야 돼요. 합해서 6b가 돼야 센터는 3b잖아요. 합해서 6b가 된다는 말은 2분의 12b가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5b가 돼야 얘랑 합해서 2분의 12b가 돼요. 여긴 뭐 그냥 그대로고 어차피 나는 뭐 할 거니까? 넓이를 구할 거니까. 끝났죠?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1에 요 길이가 얼마죠? b죠. b. 높이는 얼마예요? 요거죠. 요건데 이거 좌표니까 높이는 플러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분의 루트 3b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얼마다? 2분의 3 루트 3. 요게 2분의 3 루트 3. 그럼 약분하시고요. b의 제곱이 얼마다?
6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B를 굳이 뭐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저 B의 제곱 6인 거니까 이게 뭐예요? 6인 거죠. 그러면 A 제곱 구하라 그런데 굳이 뭐 B를 루트 6이다를 집어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 제곱 해버려요. 요렇게. 그럼 뭐가 돼요? 요거 제곱하면 4분의 3에다가 B의 제곱은 아까 6이라 그랬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거의 제곱. 얘가 바로 4분의 2는 2분의 1이고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시면은 2, 3 A제곱은 얼마? 9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 깔끔하게 15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가면 돼요. 물 흐르듯이 그냥 1대 루트 3대 2 써주시고 좌표 찍어주시고 대칭 쓰시고 항상 어떤 점이 나오면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는지 보시고 적절하다면 대입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요거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문제 해석력이 잘 돼 있냐, 문제를 잘 읽느냐, 그다음 두 번째 4차 함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보세요. 최고차항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두 집합. 자, 첫 번째 집합은 뭐죠? 이게 뭘 얘기해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점을 모았더니 원점이 들어가더라. 아, f는 원점을 지난다. 두 번째,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모았어요. 그러면 4차 함수 모든 그래프 중에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극값입니다. 극대극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극값이면 프라임이 0인 거니까요. 거기에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프라임 0이잖아요. 뭔가 삼중근을 가지고 적절하게 아래 위로 평행 이동이 된 상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지점을 뭐라 그래요? 프라임이 0이 중근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프라임은 0이 중근 가지는 형태. 이거를 미적분 선택자들은 뭐라 부르냐면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되셨죠? 네. 근데 B-A, 여러분 집합적으로 B-A는 뭔가요? 이 뜻이 뭐예요? B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B에는 속하면서 A에는 안 속하는 거. 얘가 이제 -2랑 2란 얘기예요. 그 말은 -2나 2가 뭐가 돼주면 돼요? 절대로 X축과는 만나면 안 되고, 그쵸? X축과는 만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 해주셔야 돼요? 극값이거나 또는 변곡점이거나. 이렇게 그냥 변곡점이나 쓸게요. 제가 그냥. 네. 프라임 0이 중근 가지는 지점,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뭔가 엄청 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뒤에 정답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분 있어요? 현란하게 해놨어요. 뭐 그림 엄청 그려 제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문제 좀 끝까지 읽으세요. 프라임이 0이 언제 크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열심히 그릴 건데
열심히 케이스를 나눠서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건데 이왕이면 이 프라임의 0이 뭐예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0을 지나갈 때,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0을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0을 접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쌤, 왜 접해요? 분명히 극값인 부분은 마이너스 2랑 2라 그랬는데요. 아니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0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있어요. 또 얼마든지. 대신에 하나 더 올 수는 없는 거죠. 4차인데 막 극값이 프라임이 0 되는 게 4개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도 가능은 하다. 그러니 가능은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고 그게 제일 크기를 원하고 그리고 답들을 보니까 뭔가 현란하잖아요. 뭔가 엄청 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뭘 찾으면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건데 이런 거 다 빼면 돼요. 왜? 0에서 접선의 기울기 0 필요 없잖아요. 0에서 뭔가 관통하는 건데 이왕이면 증가하는 쪽에서 뭔가 접선의 기울기가 와장창 큰 경우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지 다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는 순간 이제 시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아까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2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교집합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교집합이 없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즉 A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인터섹션이 없는 경우 한마디로 B가 완전히 마이너스 2랑 2밖에 없는 경우 그런데 보세요. 그럼 프라임이 0 되는 게 어쨌든 간에 3차인데 마이너스 2랑 2밖에 없으니까 극값 아니면 변곡점이라 그랬으니까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몇 개예요? 요런 거?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쵸? 여기 2, 마이너스 2.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건 이마저도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생각할 필요 없죠. 이쪽에 0이 있다고 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신경을 끄자고요. 아예 신경을 끄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뭐만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이것만 그림을 그리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그림을 그리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프라임의 0의 최대를 구하라. 프라임의 0의 또 다른 이름은 F에서의 1차 항의 계수죠. F에서의 1차 항의 계수죠.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1차 항의 계수가 언제 제일 크냐를 물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적분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F 세팅을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나보고 F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프라임만 아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굳이 F 찾아가지고 거기서 1차 항의 계수가 언제 제일 크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바로 프라임의 X를 잡아내시면 돼요. 최고차항이 1인 걸 내가 미분 때렸으니까 최고차항은 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극소 가지는 거니까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셔야 되고
2에서는 프라임이 중근을 가지니까 x-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시겠네요. 이때 f'의 0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바로 0을 집어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0 넣어보세요. 얼마? 4, 4, 16, 32 맞나요? 네, 32예요. 근데 32보다도 뭔가 큰 거를 원하고 있잖아요. 답이 보면은. 아, 그럼 이 케이스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아예 그냥 지워버릴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A랑 B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집합에 절대로 원소가 2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프라임이 0 되는 게 4개 돼버리면 뭐 오차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은 인터섹션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 뭔가 하나가 더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이 집합이 마이너스 2랑 2랑 어떤 별 이렇게 있을 상황인데,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A는 뭐가 되셔야 돼요? A는 교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별도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0도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별은 상황상 0도 가능합니다. 그쵸? 0도 가능하죠. 0이 돼도 이 별이 그냥 0이면 되는 거잖아요. 0도 가능하지만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왜요? 마이너스 2, 0, 2 세 군데서 프라임이 0이다라고 하는 건 그림이 이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 0, 2. 근데 우리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제일 크냐를 묻고 앉아 있는데 0에서 접하면 기울기 0이잖아요. 기울기 0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속도가 빨리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고려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뭔가 원점은 지나야 돼. 함수 f가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나는 건데 세 군데서 프라임이 0이 된다. 원점을 지나는데 세 군데서 프라임이 0이 된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원점을 지나는 건데 마이너스 2, 2에서는 어떻게든 극값을 가지면 되고 어딘가에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동시에 되는 거니까 접한다죠. A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X축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별은 무조건 접한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별이 왼쪽에 있어서 이쪽에 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접한다라고 쳐봐요. 접하고 극대 찍고 이제 뭐 해야 돼요? 0을 지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하잖아. 좀 위로 많이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극대 찍고 내려오면서 뭐 그림 이상해요. 어쨌든 0을 지나야 되죠. 0을 지나고 다시 2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극소 찍고 올라오는 이런 그림. 이 그림도 역시나 뭐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 0에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프라임이 음이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별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접하는데 얘 0 지날 수 있어요? 못 지나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접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뚫고 가서 또 접하고 하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별이 요 사이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그럼 결국 남아있는 모든 카드가 다 날아가고 딱 하나의 그림이 남게 되는데 어떤 그림이 남게 되느냐? 마이너스 2, 0, 2, 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극소 찍고 원점 지나면서 극대 찍고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이 그림만 남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림. 이 그림이 하나 남았고 아까 전에 정답 32가 보기 없었으므로 이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정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요거 하시면 정답이에요. 편의상 여기를 K라고 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르게 F를 잡아낼 방법이 있느냐? 쉽지가 않죠. K에 접한다 한 번, 0 지난다 한 번, 또 어딘가 지난다 해서 내가 만약 또 다른 문자를 두게 되면은 문자가 두 개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뭐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죠. 뭐 선대칭이거나 뭐 삼중군 이런 비율 관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안전빵이 뭐냐면 그냥 프라임 잡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1인 걸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이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프라임 0이니까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2에서 또 프라임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k에서도 프라임이 0이 되었죠. x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하시면은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부터 해보시면은 4x의 제곱 합차 공식이잖아요. 마이너스 4가 되고 4, 4, 16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k입니다. 정리를 하시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k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fx는 뭐가 돼요?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x의 4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4k의 x의 세제곱 요거는 8x의 제곱 16k의 x에다가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상수 c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k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k 어떻게 구해요? 이까지 왔는데 이 k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 참 안타깝다. 선생님 뭘 해야 k가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면서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왜 당황해요? k 너무 0인데 fk를 구하세요. 구하시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의 4제곱 8k의 제곱 16k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게 0이다 라고 처리해버리시면은 k가 얼마 나오냐면 제곱이 2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k의 제곱이 2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게 뭐 쉽습니다. 그냥 뭐 제곱 빠지는 거니까. k는 0은 아니니까. 근데 바로 제곱이 24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건 f에서의 1차항의 개수예요. 즉 1차항의 개수를 보면 돼요. 16k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k의 제곱이 24니까 k가 2루트 6인가요? k가 2루트 6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16을 곱해주라 그랬으니까 32루트 6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나는 지금 프라임 0의 최대를 구할 거니까 0에서 증가할 때만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3번입니다.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뭐 당연히 진수 조건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조건이 있으면 왜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실수 A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개수. 자,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나보고 뭐 하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한쪽은 멀쩡히 있고 나머지가 무빙이 돼야 되지. 이쪽도 무빙, 이쪽도 무빙이 안 되잖아요. 한쪽을 고정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쪽에 있는 K를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쪽에 있는 이 K를 넘겼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절대값의 2의 x-1 빼기 2. 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건데, 요 그림 어떻게 돼요? 어쨌든 지수함수인데 여기 뭐 넣으면 얘가 0이 될까요? 2죠. 2 넣으면 얘가 정확히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2잖아요. 요렇게 있는 건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뭐 요런 느낌으로 오겠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점근선을 위로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2일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근데 얘랑 누구랑 만난다 해야 돼요? 얘랑 로그 2의 a 더하기 6 마이너스 k다 그랬어요. 자, 근데 f의 마이너스 3. 그 말은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죠? 나보고 로그 2의 a 대신에 이게 지금 이거를 fa다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로그 2의 3 되는 거고 마이너스 k죠. 그러니까 이거랑 만나는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 f의 14예요. 14가 되어지면은 여기에 a에 14를 집어넣은 상황인 거니까 로그 2에 20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k가 되십니다. 그리고 f의 28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28을 집어넣어주면 로그 2에 34가 되나요? 마이너스 k.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랑 얘랑 이 세 개의 직선이 총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가 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4가 돼요? 한 개, 두 개 하면 4가 되죠. 맞아요? 두 개, 한 개. 요렇게. 맨 밑에 게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또 어떻게 더 되세요? 맨 밑에 게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 방법 말고 있어요? 직선이 세 개가 지나가는데 제가 나름 이거를 크기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제일 큰 게 두 개 만나고 제일 작은 게 안 만나고 제일 큰 게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두 개 만나고 이렇게.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나름 잘 보세요. K가 지금 이제 자연수거든요. 자연수예요. 뭔가에서 똑같은 걸 뺐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 이런 상태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두 개, 한 개를 하겠다. 두 개, 한 개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만나야 되니까 제일 작은 거 요거죠. 로그 2의 3 마이너스 k가 2보다는 작아 주셔야 되고 0보다는 커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게 큰 게 요거죠. 로그 2의 20 마이너스 k가 뭐보다는 크면 돼요? 2보다는 크면 돼요. 그러면 끝. 근데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포커스를 맞춰봐요. 얘네 둘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얘가 대충 1. 얼마예요. 1. 얼마인데 빼서 자연수를 빼서 0과 2 사이에 오는 k는 뭐밖에 없어요? k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1점 얼마 얼마에서 1을 빼와 0과 2 사이에 있는 거지. K가 2, 3, 4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K1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로그 2의 20은 대충 4점 얼마잖아요. 4점 얼마에서 1 빼면 2보다 큰 거잖아요. 즉 첫 번째 케이스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K 얼마? 1이다. 이때 K가 1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K1을 넣어보시면은 딱 정확히 두 개, 한 개, 한 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개, 2개, 2개인 거니까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게? 요거죠. 역시나 로그 2의 3-K가 제일 작은 건데 걔가 안 만나야 돼요. 이렇게 안 만나줘야 돼요. 즉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가 두 개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세 번째도 두 개를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겠죠. 세 번째만 0과 2 사이에 들어와 주면 아, 그것도 모르는구나. 세 번째가 0과 2 사이에 들어와도 두 번째가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거 둘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해봅시다. 로그 2의 20-K도 0과 2 사이 돼야 두 개 만나는 거고요. 로그 2의 34-K도 0과 2 사이에 들어와 줘야 돼. 이걸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로그 2의 20이라는 건 대충 4점 얼마죠? 뭘 빼서 0과 2 사이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K가 얼마 대주면 된다? 4도 되고요. 3도 되죠. 3도 되죠. 여기서 얘가 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1점 얼마 얼마잖아요. 1점 얼마 얼마인데 빼서 음이 되게 하려면 여기 3, 4 되는 거고요. 2 되나요? 2는 안 되죠. 3, 4가 현재로서는 얘네 둘을 만족시켜줘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로그 2의 34라고 하는 건 대충 얘가 얼마쯤 돼요? 5점 얼마 얼마죠? 그럼 5점 얼마 얼마에서 빼가지고 0과 2 사이에 오는 K는 뭐가 있냐면은 5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어요. 그쵸? 3 해버려도 안 되네. 4를 빼야 되네. 4, 5밖에 없네요. 즉 이 셋을 몽땅 다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는 거죠. 그쵸? 4가 돼줘야 들어오고요. 4가 돼줘야 들어오고요. 4가 돼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K가 4가 되겠네요. 이들의 합을 구하라.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름대로 얘기가 크기 순서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4개를 만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시험장에서 제일 써보고 싶은 풀이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K 1일 때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자연수라고 하니까. 그냥 1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 뭐가 돼요? 1점 얼마에서 1 뺐으니까 0점 얼마 얼마. 얘가 4점 얼마 얼마에서 1을 뺐으니까 3점 얼마 얼마. 5점 얼마 얼마에서 1을 뺐으니까 4점 얼마 얼마. 그럼 0점 얼마 얼마니까 2개. 3점 얼마 얼마 1개. 4점 얼마 얼마 1개. 즉 얘네들은 총 4개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냥 이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냥 K가 2일 때 해보자. 그럼 K가 2가 되면은 얘가 다 한 칸씩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얘는 2점 얼마 얼마. 얘는 3점 얼마 얼마. 그럼 마이너스 0점 얼마 1개, 2점 얼마 얼마 1개, 3점 얼마 1개. 얘는 2개구나. 안 돼. 이렇게. 어차피 답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4였잖아요. 해보면 4까지 딱 되면 딱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1일 때, 2일 때를 세고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관계가 이런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무튼 간에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실수 A가 지금 0이 아니라 그랬어요. 0이 아닌데 연속함수라는 말 보이시죠? 연속함수입니다. 지금 밑에 살짝 보면은
뭔가 지금 적분을 물어보는 문항은 아닌데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뭐는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미분 가능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또 선택 시리즈가 되어지는 거고 꺾여져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테니까 뭔가 이런 미분 가능하지 않는 지점이 뭐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뭔가 연속함수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을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fx 빼기 x는 2배의 f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x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 fx가 x보다 작아요. 작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fx 더하기 x 이렇게. 그럼 얘가 똑같이 될 테니까 계산을 해주시면요. 네. fx라고 하는 거는 3fx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로 나눠지는 거죠. 3분의 1로 나눠지는 거고 요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ax의 제곱 그쵸?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또 넘어가면은 플러스 3x 이렇게 되나요? 근데 플러스 3x는 3 나눠주면 그냥 x죠.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는 얘가 넘어가면 3x인데 3 나눴으니까 그냥 x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f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를 얘를 그려달라는 얘기고 fx가 x보다 작아지면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냐? 결국 이 fx랑 x 사이의 어떤 관계를 빨리 보셔야 되는 건데 관계를 확인하려면 일단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연립해서 그쵸? 일단 연립을 하셔가지고 뭐 어디서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 체크해 보시면은 여기 x 떨어지는 거니까 제곱으로 빠지고 x-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냥 3분의 1의 x제곱에 x-a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만을 생각해 보면은 0에서 접하고 a를 뚫고 지나간다. 누가? 요 fx가 현재 f는 얘예요. 얘가 f가 되어지는 건데 y는 x랑 비교했을 때 요게 지금 y는 x인데요. 만나는 교점이 0에서 접하고 a를 뚫고 지나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a가 지금 양이다 음이다라는 말이 전혀 없죠. 지금 보시면은 네, a가 그냥 0이 아니다 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첫 번째 a가 양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0에서 접하고 a 관통하는 건데 a 양수인 거니까 접하고 관통하는 뭐 이런 그래프 맞아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근데 그 f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쵸? 여기 있는 상황상
f가 x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얘를 따라가시면 돼요.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얘를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fx가 x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 어쨌든 이 f가 x랑 만난다라고 해버리면 0과 a 이렇게 되어지는 지점인 건데, 어쨌든 fx가 x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 부분은 그냥 f를 따라가라. 이렇게. 그 다음에 fx가 x보다 작게 되어지는 이 아래쪽 부분을 어떻게 하냐, 요 그래프 해달라는 거예요. 요 그래프. 요거죠. 요거 파란색 부분, 이거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에 이 x는 그대로인데 앞쪽 부분만 좀 더 작아졌죠.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x라고 하는 거는 0을 넣으면 0이 돼요. 즉 여기가 0이긴 한데 옆으로 눕혀버리면 이게 지금 x축이라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x축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작은 부분에서 3분의 1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은 지금 3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지금 음수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부분은 3분의 1을 하면, 여러분 음수에다 3분의 1 하면 더 커져요. 양수에다 3분의 1 하면 더 작아지는 거고요. 맞아요? 음수에다 3분의 1 하면 더 커지는 거고요. 양수에 3분의 1 하면 더 커져요. 어쨌든 완전 3분의 1배는 아닌 게, 여기서 뒷부분은 같고 앞쪽 부분만 3분의 1배를 한 거니까 또 막 축소의 느낌은 또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림을 좀 어쨌든 잘 그려주면은, 얘도 몇 차 함수라는 거예요? 얘도 3차 함수예요. 얘도 3차 함수인데 연속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딱 만나게 그려주면 되죠. 뭔가 3차스럽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어떻게? 음수일 때는 위에 있으면서 양일 때는 아래에 놓이면서 뭔가 3차스럽게, 뭐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죠. 음수일 때는 위에 있으면서 양일 때는 약간 밑에 있으면서 살짝 위에 있으면서 여기를 지나게끔 하는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원래 있던 흰 선이,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네, 원래 있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원래 이제 있던 그래프고, 위에 있는 빨간 부분은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오죠. 얘가 돌아서 이렇게 딱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요? 지금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가 돼줘야 돼요? 네,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인 거죠. 얘는 미분이 안 되는 지점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얘가 3차 함수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 만약에 A가 음수다라고 해보면은, 자, 요렇게 Y는 X가 있다고 치면, 이번에는 뚫고 접하는 거잖아요. 뚫고 접하는 거. 요 상태죠. 요 상태요. 요 상태.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그 상태인데, 어쨌든 fx가 x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냥 f를 그냥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거죠. 요 그림이 요거 f잖아요. 그 다음에 f가 x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x축이니까 요거 음수죠. 음수는 좀 더 커지는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F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덧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자, 기울부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기울. F의 1이 마이너스 1이면 그랬습니다. 자, 현재 이 그림일까요? 이 그림일까요? 일단 이 그림은 불가능한 게 0보다 오른쪽일 땐 얘가 지금 양수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f의 1이 마이너스 1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그림이 된다는 얘기고, 이 그림이 된다는 얘기는 a가 양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a 양수니까 이 아래에 놓여진 이쪽 그래프는 뭐가 돼요? 요거죠. 요거죠. 3분의 1의 요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x, 이게 이제 아래 놓여있는 함수예요. 거기에다 뭘 넣어주면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그랬잖아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그럼 1을 넣으세요. 1을 넣으시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요게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그 말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6이 돼줘야죠. 그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a는 얼마? 7. a가 7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7인데 a가 7이면 프라임의 1이 저거냐 그랬잖아요. 그럼 a가 7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a가 7이었어요. 7.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세요. 미분하면 얘가 x의 제곱,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4x, 요거 미분하면 1, 요거죠. 여기에 1을 집어넣게 되면 2 마이너스 3분의 14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맞죠? 아, 기울번이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a에 관계없이, 지금 a가 양이던 음이던 이 두 개의 그림에 관계없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 몇 개냐?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잖아요. 근데 바로 아주 손쉽게 미분번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디귿번인데 fx 더하기 x는 0의 실근이 두 개가 된다. 자, 요걸 마찬가지. 이걸 지금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요. fx가 마이너스 x다라고 보세요. fx가 마이너스 x다. 즉 마이너스 x를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어쨌든 여기가 원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죠. 내려오는 그래프인데 얘가 두 개가 만난다라고 하는 건 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 좀 수정할게요. 빨간 부분 좀 수정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접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노랑을 좀 더 눕혀주면은 요렇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여기가 0이고, 네, 요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지나는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좀 더 수정해 주면 되죠. 어차피 이건 뭐 내가 마음대로 그린 거니까 좀 수정을 해줘가지고 위로 많이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많이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접하게 만들어주면은, 자, 요렇게 해주고, 이때 여기를 지나게끔 기울기 마이너스 1 되게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접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두 개라는 거예요. 케이스는 두 개가 되었는데 이때 a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 그래프, 요게 빨간 게 뭐죠? 요거죠. 요거죠. 즉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얘가 빨강의 그래프인데 밑에 있는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랑 만나는 지점?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미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있잖아. 0이잖아요. 여기는 0은 아닌 거니까 약분시켜도 괜찮죠. 0을 약분시킬게요.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 더하기 6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중근가지잖아요. 중근. 근데 완전 제곱식이고 중근가지는데 두 근의 합이 a죠. 두 근의 합이 a다라고 하는 건 저 중근이 뭐란 얘기예요? 2분의 a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2분의 a가 돼줘야 두 번 더하면 a잖아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두 근의 곱은
2분의 a를 두 번 곱하게 되어지는 게 2분의 곱 a분의 c에서 6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a제곱은 얼마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왠지 이건 것 같다. 이때는 a제곱이 24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이제는 위에 있는 이 함수죠. 이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하는 거죠. 역시나 0에서 관통하고 0을 실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내가 양변에 x를 나눠도 돼요. 그러면 처리하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돼야 돼요? 중근을 가져줘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근데 두 근의 합이 a래요. 또 두 근의 합이 a인 거니까 여긴 뭐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곱은 2분의 a를 두 번 곱한 이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a분의 c에서 얘가 2가 돼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 a제곱은 얼마다? 4, 2, 8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제곱이 8이다라는 거예요. 8 이렇게. 따라서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므로 24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함수 선택 시리즈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 경우는 얘를 선택하고 이 경우는 얘를 선택할 건데 그림을 어떤 식으로 내가 그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귀인합수정인데요. 그냥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죠. 따라서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an-1이거나 an 더하기 5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 단계 항은 다음 단계 항은 이전 단계 항에서 마이너스 1을 빼거나 이전 단계 항에서 5를 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어요? 근데 an이 0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0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양 아니면 음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이면 어떻게 돼요? 양이면 곱해서 음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음이 돼주면 되는 거죠. 그럼 a의 n 더하기 1이 an보다 작으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음 단계 항은 이전 단계 항에서 빼기 1하거나 빼기 5 하는 건데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 1 하면 되는 거죠. 요 느낌인 거죠. 그럼 만약에 an이 음이면 어떻게 돼요? 음이 되어지면 요게 음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 이게 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n 더하기 1이 an보다 크면 돼요. 크다라고 하는 거는 a의 n 더하기 1은 an에서 5를 더하면 된다 이 뜻이죠. 요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론 내려보면은 an이 양수면요 다음 단계 항은 빼기 1을 하고요. an이 음수면요 다음 단계 항은 그냥 5를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0이 되면 an은 음수다 그랬으므로 한마디로 an이 0이면 a의 n 더하기 1은 뭐다? 음이 되어진다라는 거는 또 이전 단계에서 1을 빼란 얘기죠. 이전 단계에서 1을 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네요. 얘가 크거나 같으면 합칠 수 있죠. 크거나 같으면 다음 단계 항은 이전 단계 항에서 1을 빼는 거고요. 작으면요 다음 단계 항은 이전 단계 항에서 5를 더하는 거다가 바로 제시문 가나다의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A15가 양수다 그랬고요. A15는 양수래요. 그리고 A3, A37의 합이 12다 그랬어요. 자, 지금 상황을 생각해봐요. 첫째 항은 자연수입니다. 첫째 항은 자연수예요. 자연수니까 다음 단계 항은 그냥 빼기 1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단계 항은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양수다. 그럼 또 빼기 1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일씩 빼다 보면 언젠가는 0이 오지 않겠어요? 일씩 쭉 빼다 보면은 언젠가 0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0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또 1을 빼래요. 그럼 그 다음 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돼주면 다음 단계는 5를 더하래. 그럼 그 다음 뭐가 돼요? 4. 다시 또 뭐예요? 양수니까 또 빼기 1, 빼기 1, 빼기 1. 또 0, 또 마이너스 1. 다시 4, 3.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0부터 1까지 6개가 반복되고 있다. 6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합해서 12가 되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얘네들의 합이 12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37이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게 그냥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합하면 12니까 A3이 11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게 맞아 들어가냐고요. 자, A3이 1이었어요. 11이었어요. 그러면 쭉 줄어드는 거니까 11, 10, 9, 8, 7, 6, 5, 4, 3, 2, 1, 0. 자, 제로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A3이 11이니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에서 0이 되죠. 14에서 0이 돼요. 그러면 6개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20일 때도 0이 되는 거고요. 26일 때도 0이 되고요. 32도 0이 돼요. 그럼 32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32, 33, 34, 35, 36, 37. 되죠.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A15가 양수가 돼야 되죠. 지금 이걸 한 번도 안 써먹었잖아요. 이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A14가 0이면 A15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상 얘가 1이라고 해서 얘가 11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데 뭐가 안 된다? 14가 0이다 보니까 15가 양수라는 거에서 모순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가 아니다? 얘가 1인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거 뭐 하라는 소리예요? 계속 해보라는 소리죠. 이렇게.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인 거죠. 자, 한두 개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2라고 해봐요. 얘가 2다. 그럼 얘는 10이겠죠? 그러면 1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가 A의 3면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A의 13인가요? 4, 5, 6, 7, 8, 9, 10, 11, 12. 12구나. 네, 12예요. 12. 12, 13. 13, 14, 15. 요거는 15는 양수 됐죠? 그러면은 13이 0이 되어주면 6개씩 반복이니까 A의 19도 0이고 A의 25도 0이고 A의 31도 0이에요. 그러면 31, 그 다음에 37도 0이겠는데요? 그럼 또 모순이 일어나죠. 이 2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뭘 해줘야 답이 되냐면은 4를 내줘야 답이 되는데 여기 4가 돼주면 정답이 돼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4가 돼주면은 보세요. 합해서 1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8 되면 돼요. 그러면 8, 7, 6, 5, 4, 3, 2, 1 해서 얘가 A의 3다라고 치면 4, 5, 6, 7, 8, 9, 10 해서 A의 10이 1이 되는 거고요. A의 11이 0이 돼요. A의 11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가 6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A의 11이 0이라고 하는 건 주기가 6이 되어지는 거니까 A의 17도 0, A의 23도 0, A의 29도 0, 그리고 A의 35도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35, 36, 37, 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확인해 줘야 돼요? A의 15가 양수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7이 0이었으니까 17, 16, 15 양수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해야 정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뭘 구하라고요? A7과 A50을 구하라 그랬는데 A의 7이라고 하는 건 3, 4, 5, 6, 7 되어지니까 4가 되는 거고요. A의 50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가 35잖아요. 35는 또 뭐랑 같아요? 6 더하면 41. 또 6 더하면 A 48, 47. 그쵸? 그럼 47, 48, 49, 50 해서 얘가 바로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얼마? 7 정답. 이렇게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귀찮아지는 건데, 솔직히 현장에 있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 거냐면, 밑에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면 5, 6, 7, 8, 9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의 합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쪽 A7 자체가 이미 이 안으로 진입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A3이 심각하게 크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요. 여기가 13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13이 되어지면은 A7에서 4가 좀 작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13이 3이면 4, 5, 6, 7까지 해서 13에서 12, 11, 19 얘 혼자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5번이 9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걸 다 6개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제거해 나가는 데는 뭘 보고 하냐면은 밑에 보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좀 작은 숫자다. 그러면 A7도 좀 작은 숫자가 돼야 되고 얘도 좀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작아지려면은 이게 작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좀 커주면 된다. 그러니 제일 큰 숫자를 먼저 넣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였던 거예요. 4를 넣어보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객관식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넣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냥 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15가 양수인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20번을 보시면은 또 연속인 함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네, 적분의 냄새가 나죠. 네, 적분입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네요.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0과 1을 지나는 함수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뭐죠? 주기가 1 갈 때마다 접혀지면서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접혀지면서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서의 최대가 2, 최소가 m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A가 양수라고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양수라고 체크를 먼저 해보면은 보세요. 일단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주기가 1 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접혀지면서 절반으로 떨어진대요. 접혀지면서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접혀지면서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전에는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잘 보세요. gx라고 하는 것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인데요. 최대가 2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집중해봐. 여기서부터 적분을 때릴 건데 얘로부터 오른쪽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음수죠. 얘가 밑에 있으니까 다시 양이 되긴 하지만 이 넓이가 이거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이 음수인 걸 얘가 커버를 못해요. 즉 아무리 가도 얘가 오른쪽 적분을 하면 얘가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2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반대편으로 역방향 적분을 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역방향 적분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어지죠. 또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는데 대신에 더 가면은 양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음수지만 역방향이니까 양수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부터라 그랬어요. 더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애가 양수가 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최대가 2가 될 수 없습니다. 모순이 생겨난다고요.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A가 음수가 돼야 이제 정상이 될 텐데, 그럼 A가 음수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음수를 그려보면은, 자, 이제 A가 음수일 때 할 건데요. 그럼 0과 1 사이에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아래로 볼록 더 크게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접혀지면서 절반, 또 접혀지면서 절반,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0에서부터 출발해 적분을 할 건데 요렇게 적분을 해줘도 이제 커지는 건 마찬가지. 커져요. 양수가 돼요. 양수가 되고 더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사실 얘가 또 깎아먹게 되는 거고, 깎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긴 올라오는 거지만 이 깎아먹은 걸 복원시키기는 역부족이죠. 그러니 이쪽으로 적분하는 것보다 어떻게 적분해 주는 게 제일 크냐, 반대 방향으로 적분해 주는 게 제일 커요. 얘가 비록 밑에 있지만 역방향 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최대가 2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넓이가 2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넓이가 2예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냐? 절반이니까 1. 이 넓이는 얼마냐? 또 절반이니까 2분의 1. 또 이 넓이는 얼마냐? 또 절반이니까 4분의 1.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언제가 최소죠? 지금 이 상태에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항상 적분은 양수입니다. 역방향이지만 밑에 있기 때문에 양수, 순방향인데 위에 있으니까 양수. 그러면 갔다가 좀 음수를 깎아 먹어도 되느냐? 근데 여기까지 와도 양수예요.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거든요. 즉 최소는 움직이지 않을 때, x가 0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된다. 움직이지 않아야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m이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24 곱하기 절대값에 g의 2분의 5에서 여기 m이 0일 때가 되어지는 거니까 g의 1을 빼주면 정답. 그러면 2분의 5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적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얼마냐면은 요거는 정적분인 거니까 0부터 1까지는 적분하면 1, 1부터 2까지는 2분의 1인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여기서부터 2까지는 절반이 되어지는 거니까 4분의 1의 절반이니까 8분의 1이죠.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G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적분인 거잖아요. 네, 1. 얘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빼면은 여기 1이 사라지고요. 요게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거기에 절대값. 그럼 8분의 3. 그럼 약분하시면은 3이니까 3, 3은 9. 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AB가 지름이고 지름이 4예요. 지름이 4가 되는 거고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다. 그럼 이게 1이고 그러면 이게 3이겠네요. 네. 그리고 D를 지나고 AC에 평행하다. 또 평행 나왔죠. 그 평행이라는 말은 또 뭔가 뭐 필요하다면 동의각, 억각 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의식을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AC 대 DE가 2대 3이다. 그럼 요게 2K면 여긴 3K겠죠? 2대 3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해버리고 ADE 요거죠. 외접원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한 쌍의 세트만 구하라 이 말인 거죠. 한쪽의 길이와 마주보는 거의 사인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일단 뭐 중심을 찾아서 중심 찾아서 중심 연결 한 번도 안 하고 답이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는 1이겠죠? 그럼 뭔가 여기서 뭔가 코사인 법칙이 나올 법하죠. 나올 법한데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하나의 각이 필요해요. 각이 필요한데 이 각을 참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뭔가 나올 수가 없는 느낌이긴 한데 항상 원 위에 점 생기면 뭘 연결을 하고 보죠. 일단 중심도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도 연결을 해봐야 돼요. 얘가 수직이거든. 그러면 이제 뭔가 약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평행이다를 사용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평행을 안 사용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이 각이 동의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치면 여기도 뭐가 된다?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4분의 2K. 그쵸? 4분의 2K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K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죠? 코사인이 4분의 2K, 2분의 K다.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합해서 180도 되면 서로 부호반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코사인이 2분의 K면 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뭐 쓰라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달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의 제곱은 4는 이거의 제곱 9K의 제곱 이거의 제곱 빼기 2배의 6K가 되는 거고 거기에 코사인 이 각인데 얘랑 정확히 부호 반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K의 제곱이 3 나오나요? 네. 그래서 K의 제곱이 4분의 1이고 K는 양수니까 2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2분의 1인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 2분의 3. 요 길이가 얼마? 1. 근데 나보고 ADE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입니다. 여기가 A가 되고 DE가 되는 건데 요게 현재 2분의 3, 요게 지금 3,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알아요? 요각에 대한 코사인을 안다라고 하는 건 사인도 아는 거죠. 요걸 제가 편의상 알파로 한번 둬볼게요. 요 알파로 둬볼게요. 그럼 코사인의 알파가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쵸? 이쪽에 대한 코사인이 4분의 1이고 얘는 서로 부호 반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은 알 수 있죠. 어떻게? 둘이 제곱 합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16분의 15 루트 씌우면 4분의 루트 1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을 알았으니까 난 뭐만 알면 돼요? 이 반대편에 있는 이 길이만 알면은 한 세트를 완성시키는 거고, 한 세트를 완성시키는 순간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E의 길이를 구하면 AE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귀찮다. 보세요. 이게 지금 또 4분의 9 귀찮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하냐면은 코사인 법칙 쓸 때는요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3을 약분시켜서 이걸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1이라고 생각해요. 그 3배 축소, 그쵸? 3분의 1배로 축소시킨 다음에 다시 3배 키우면 되는 거니까 얘를 1로 하고 2분의 1로 하고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 1,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2배에 곱하면 1이죠. 거기에 코사인 알파, 그쵸? 코사인 알파는 요거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요렇게.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3이 되네요. 따라서 요거의 AE의 길이는, 물론 요걸 A라고 하면 안 돼요. A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요거 A 아니죠. 지금 축소시킨 거니까. 그럼 이거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6이죠. 맞아요? 2분의 루트 6이잖아요. 따라서 다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뭐 해주면 된다? 다시 3배 키우면 돼요. 2분의 3 루트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축소시키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알파분의 요거, 사인 알파 요거죠. 4분의 루트 15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분의 3 루트 6 했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2R이 돼주면 돼요. 되셨죠? 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답은 얼마? 루트 15분의 2 루트 15분의 4, 3, 12 루트 6이 2R이 되는 거고요. 약분하시면 6, 3 이렇게.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R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은 15분의 이것도 약분되는데 약분하고 합시다. 루트 3, 루트 3 여기 루트 2, 루트 5 여기 낫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분모 제곱은 5분의 요게 9, 2, 18 이렇게. 따라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되었으니까 5분의 18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얼마다? P 더하기 Q 구하라 그랬으니까 23 정답 이렇게. 네. 자, 다음 22번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단지 이제 변고점과 비율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냥 풀면 좀 길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양수다. 지금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왜 양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차 함수가 있고요. 어떤 실수 m에 대하여 fx와 0,4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m인 기울기 m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한다. 근데 어쨌든 이 gm은 뭐겠어요?
3차와 1차가 만났으니까 한 개 만나거나 두 개 만나거나 세 개 만나겠죠. 그쵸? 어쨌든 한 개 만나거나 두 개 만나거나 세 개를 만나겠죠.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가하 조건을 보면요. 가하 조건을 유심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3차 함수니까 그냥 로피탈 때려버려요. 그냥 로피탈 써버리면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 미분하면 1이고요. 위에 미분하면 프라임에 마이너스 1 더하기 h, 안에 한 번 더 미분하면 1, 마이너스 프라임에 3 더하기 h, 안에 한 번 더 미분해도 1, k 미분하면 0. 여기 h 0 넣어주시면 프라임에 마이너스 1 빼기 프라임에 3이 0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더했다 뺐다를 또 시전하셔야겠죠. 네, 도함수 정의를 쓰는 상황이겠죠. 네, 아무튼 도함수 정의를 쓰나 뭐 로피탈을 쓰나 어쨌든 뭘 얘기해준다? 이게 0이다. 그 말은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랑 프라임의 3이 같다. 프라임은 어차피 2차 함수고요. 그 말은 대칭축, 이들의 합의 나누기 2, x는 1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가는 뭘 얘기해 준다? x는 1이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와 조금 볼게요. fx는 f3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짝수다. 솔직히 여러분 3차 함수랑 f3 함수값인데 3차 함수 이렇게 아무 때나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변곡점이 1이잖아요. 그리고 f3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y는 f3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짝수 되려면 이게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접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접하는 상황이 f3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요게 F3일 수도 있고 요게 F3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접하는 상황은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접하는 상황은 두 개이지만 3이 올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여기도 3 가능하고 여기도 3 가능하고 3 가능하고 3 가능해요. 근데 3이 1보다 왼쪽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 3의 후보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만약 여기가 3이다라고 처리해버리면은 변곡점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해요.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얘가 0이잖아요 지금. 따라서 3의 위치는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3이다. 여기가 3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변곡점이 역시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어디예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2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 역시나 2대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는 건 변곡점 x는 1에 대해서 정확히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 조건을 볼게요. 다를 보시면은 G0과 G9의 합이 홀수래요. 자, G 값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예요. 근데 합해서 홀수라고 하는 건 둘 중 하나가 짝수란 얘기인데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둘 중에 뭔가 하나 짝수예요. 근데 짝수는 유일하게 2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G0이 2일 때 그리고 G9가 1 또는 3일 때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G0이 G9가 G의 9이 2가 되는 거고 G의 0이 1 또는 3일 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G0이 2일 때를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F0의 함수값의 최대차수를 물었어요. 항상 뭘 구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f0에 관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0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이 높이가 어디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첫 번째, G0이 2다 그랬어요. 그러면 G0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 M에 0 넣었으니까 Y는 4죠. 그럼 Y는 4가 뭐가 돼야 돼요? 두 개 만나야 돼요. Y는 4가. 그러면 4라고 하는 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4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1이죠. 근데 요거 사이에 요 간격이 몇 칸 떨어져 있어요? 2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0이고 2잖아요. 2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몇 칸 떨어져 있어야 돼요? 4칸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이죠. 맞아요? 여기 요 부분은 요 2차 함수의 넓이, 요 2차 함수의 이 넓이를 묻는 거잖아요. 요게 프라임이 3x의 제곱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 넓이는 뭐예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요 l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2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2의 세제곱 8, 요게 2분의 1이니까 4. 요 높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4였어요. 근데 높이가 4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8. 만약에 여기가 4였어요. 그럼 그냥 4인 거죠. 요렇게. 어쨌든 우리는 F0, 요 함수값에 관심이 있는 건데, 네, 이거 아니면 이게 4였으니까 이게 4면 그냥 4가 되는 거고 이게 4면은 8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딱 두 번째. 이번에는 G9가 2일 때를 해볼게요. G9가 2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일단 기울기가 9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기울기가 9가 되는 거. 기울기가 9가 되면서 0,4를 지나요. 그쵸? 기울기가 9가 되면서 0,4를 지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울기 9가 되는 게 언제인지부터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프라임을 구할 수 있죠. 최고차항이 1인데 미분 때렸으니까 3이 최고차항 계수가 될 거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가 지는 거니까 x의 x-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울기가 9일 때를 물었으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기울기 9를 구하는 건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일단 접선이 9일 때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9냐라고 풀어버리시면은 기가 막히게 3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처음부터 세팅이 돼 있던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의 기울기가 9 되셨어요? 이게 기울기가 9. 여기서의 기울기가 또 9 이렇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y는 9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m이 9일 때가 뭐가 돼야 돼요? 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9가 되면서 접하는 순간은 얘 둘밖에 없어요. 그쵸? 기울기가 9가 되면서 접하는 순간은 얘랑 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0,4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0,4가 될 때에 이 점이 어디냐를 묻는 거고요. 되셨어요? 이 점이 어디냐? 바로 3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오죠.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9x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27 더하기 4니까 31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31인 거야. 이렇게. 31. 이때는 31.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0,4다라고 해봐요. 여기가 0,4라고 해봐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9x 더하기 4가 되어지는 건데 생각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요 높이는 항상 4가 돼야 된다면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부터 4만큼 위로 들어 올려주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럼 얘는 3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4개 중에 가장 큰 값은 31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30으로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제 풀리는지만 어쨌든 여러분 해설 강의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쉬운 거지만 막상 이 높이차가 4다는 거 과연 활용할 수 있느냐. 또한 우리는 이 점에 대한 함수값에 관심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점을 찾고 이 점으로 뭔가 대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관건은 마지막에 여기서 기울기가 9가 되는 접선을 찾아서 뭔가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 네, 어차피 2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것만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